나이는 삶의 깊이를 보여주는 아름다운 지표입니다. 특히 70이란 나이는 인생이라는 거대한 책에서 가장 지혜로운 장을 펼치는 시기가 아닐까요? 한 세대 전만 해도 70세는 장수의 대명사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70대는 다릅니다. 이제는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을 넘어 삶을 더욱 풍요롭게 가꾸어가는 새로운 청춘의 시작점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신가요? 특히 70세에서 75세 사이에 계신 분들께 정중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릴 9가지 보물 중 단 하나라도 갖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진정으로 존경받아 마땅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깊은 감사를 느끼셔도 좋습니다. 왜냐고요? 이런 보물들은 결코 쉽게 얻을 수 없는 삶이라는 여정이 선물한 특별한 훈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존경받을 만한 9가지 보물이 무엇인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 깊은 통찰과 따뜻한 영감을 주는 순간이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 존경받을 만한 조건은 나만의 취미가 있는 즐거운 삶입니다. 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진다. 하루하루가 무료하다. TV만 보다 끝나는 하루가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든다면 지금이 바로 인생의 새로운 즐거움을 찾을 때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직장도 은퇴하고 자녀들도 다 독립했으니 이제야말로 진정한 나를 위한 시간이 시작된 것 아닐까요? 매일매일이 새로운 도전과 설렘이 될 수 있는 황금기가 바로 지금입니다. 어떤 분은 매주 화요일마다 동네 탁구동호회에서 땀을 흘리고 어떤 분은 베란다에서 정성스레 키우는 화초들과 대화를 나누고 어떤 분은 손주들에게 들려줄 그림 동화를 직접 그리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여행 다닌 추억을 글로 써내려가기도 합니다. 난 특별한 취미가 없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꼭 대단한 것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하루 30분이라도 좋습니다. 내가 즐거워서 하는 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빠져들 수 있는 일이면 충분합니다. 취미가 있는 사람은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도 즐겁고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새로운 친구도 생기고 자녀들과도 새로운 대화거리가 생기고 무엇보다 나다운 나를 만날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새로운 즐거움을 발견하다 보면 문득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싶다는 설렘이 찾아옵니다. 두 번째 존경받을 만한 조건은 끊임없는 배움에 신나는 도전입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맞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마음의 나이입니다. 어떤 분들은 80세가 넘어서도 스마트폰으로 전자문서 만드는 법을 배우시고 또 어떤 분들은 75세에 처음으로 수채화를 시작하시기도 하죠. 반면 이런 말씀을 자주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제 와서 뭘 배우나? 나이 들어서 새로운 거 배우기는 틀렸어. 젊은 사람들이나 하는 거지. 하지만 잠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사는 2025년은 얼마나 신나는 세상인가요? 스마트폰 하나로 전 세계 박물관 구경하기, 손주들과 영상통화로 얼굴 보며 대화하기, 은행에 안 가도 집에서 편하게 통장 관리하기, 배달앱으로 맛있는 음식 주문하기. 물론 처음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익숙해지면 세상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일상이 더욱 편리해지고 젊은 세대와의 대화도 즐거워지고 무엇보다 스스로가 자랑스러워집니다. 꼭 디지털 기기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새로운 요리법을 배우거나 외국어 한마디를 익히거나 동네 문화센터에서 악기를 배우거나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마음을 젊고 활기차게 만드는 비약이 됩니다. 이렇게 하나둘 배워가는 기쁨을 느끼다 보면 문득 이 소중한 경험을 다른 이들과 나누고 싶어집니다. 세 번째 존경받을 만한 조건은 지혜를 나누는 특별한 기쁨입니다. 우리는 70년
혹은 그 이상을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것을 보고, 듣고, 경험했을까요? 그 모든 순간이 모여 우리 안에 특별한 보물이 되었습니다. 바로 삶의 지혜라는 보물 말이죠. 때로는 실수도 했고, 때로는 후회도 했고, 때로는 기쁨에 넘쳤고, 때로는 눈물도 흘렸죠. 이 모든 순간이 모여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소중한 경험을 나눌 때입니다. 젊은 이웃에게 살아온 이야기를 들려주며 비슷한 나이대 친구들과 경험을 공유하며 지역사회에서 작은 봉사를 하며 때로는 손주들에게 인생의 비밀을 살짝 알려주며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가르치려 들지 않아도 됩니다. 훈계하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따뜻하게 함께 나누는 것,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하지만 이런 다양한 활동들의 근본에는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건강한 몸이죠. 네 번째 존경받을 만한 조건은 건강한 몸으로 누리는 자유로운 삶입니다. 건강이 최고의 재산이라는 말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70세를 넘어서면서 이 말의 진정한 의미를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왜냐고요? 이제는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가 더욱 중요해지기 때문입니다. 잠시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 직접 커피 한 잔을 내리고 장보기 목록을 들고 마트에 가서 장도 보고 저녁엔 집 안 구석구석을 내 맘대로 정리하는 일상. 평범해 보이시나요? 아니요, 이것은 축복입니다. 황금보다 더 귀한 선물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나이가 되면 작은 일상조차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집니다. 하지만 여러분께서 아직도 스스로의 힘으로 하루를 꾸려나가실 수 있다면 그것은 단순한 편리함을 넘어선 삶의 존엄성을 지키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건강한 일상의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동반자가 있다면 그 행복은 배가 됩니다. 다섯 번째 존경받을 만한 조건은 배우자와 함께하는 황금빛 이야기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욱 선명해지는 진실이 있습니다. 돈도 건강도 물론 소중하지만 수십 년의 세월을 함께 걸어온 반려자가 곁에 있다는 것. 이것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인생의 특별한 선물입니다. 젊었을 때는 미처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누가 더 힘들어? 왜 내 마음을 몰라줘? 하며 서로를 탓하기도 했겠죠. 하지만 세월이 쌓이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저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서로에게 얼마나 큰 위안이 되는지를. 하루를 마치고 돌아와 오늘은 어땠어? 라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다는 것. 식탁에 마주 앉아 따뜻한 국 한 그릇을 나눌 수 있다는 것. 잠들기 전 나란히 누워 내일 할 일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 이런 평범한 순간들이 모여 우리의 삶을 얼마나 따뜻하게 만드는지요. 부부의 사랑이 더욱 빛나는 것은 그 사랑이 자녀들과의 관계로도 이어질 때입니다. 여섯 번째 존경받을 만한 조건은 자녀와 나누는 지혜로운 대화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녀와의 관계는 더욱 소중해집니다. 아무리 건강하고 부유해도 자녀들과의 관계가 서먹하다면 마음 한켠이 늘 허전하지 않으신가요? 그런데 재미있는 현상이 있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와 대화할 때 자신도 모르게 이런 말씀을 하시곤 하죠. 내가 너 키울 때는 말이야. 옛날에는 이런 거 필요 없었어.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순수한 사랑과 걱정에서 나온 말씀이지만 자녀들의 귀에는 어떻게 들릴까요? 때로는 잔소리로, 때로는 간섭으로, 때로는 구시대적인 고집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세대 차이를 극복하는 마법의 대화법이 있습니다. 가르치려 들기보다는 그랬구나 라며 먼저 들어주기. 충고 대신 힘들었겠다 라며 공감해주기. 내 생각은 이래 라고 조심스레 의견 나누기. 자녀들과의 관계가 좋아지면 세상을 보는 눈도 한결 맑아집니다. 일곱 번째 존경받을 만한 조건은
맑은 정신으로 바라보는 지혜로운 눈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일까요? 몸이 아픈 것도 걱정되지만 더 큰 걱정은 바로 정신이 흐려지는 것입니다. 특히 요즘처럼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서는 더욱 그렇죠. 생각해보세요. 매일같이 쏟아지는 새로운 금융상품들, 기적의 건강식품이라며 홍보하는 수많은 광고들, 곧 없어질 특별한 기회라며 재촉하는 투자 권유들. 이런 것들 속에서 현명한 판단을 내리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세상을 무방비 상태로 마주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쌓은 경험이야말로 최고의 방패가 되어줄 테니까요. 누군가 일생일대의 기회라며 서두르라고 한다면 잠시 멈추세요. 무조건 좋다는 광고를 본다면 한 번 더 의심해 보세요. 지금 아니면 못한다고 재촉한다면 더욱 신중해지세요. 이런 맑은 정신은 우리의 실제 생활, 특히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빛을 발합니다. 여덟 번째 존경받을 만한 조건은 경제적 자립이 주는 당당한 품격입니다. 돈이 전부는 아니다라는 말 맞습니다. 하지만 돈 걱정 없는 편안함이란 또 어떨까요? 특히 노년의 삶에서 경제적 자립은 단순한 금전의 문제를 넘어 삶의 품격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어쩌면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내가 평생 키운 자식인데 부모 용돈 정도는 당연히 나이 들면 자식한테 의지하는 게 자연스러운 거 아닌가. 하지만 잠시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 볼까요? 지금 우리 자녀들은 어떤 세상을 살아가고 있나요? 치솟는 집값에 허리 휘는 대출금, 늘어나는 교육비와 생활비, 불안정한 일자리와 미래에 대한 걱정. 이런 상황에서 부모님께 매달 용돈을 드리는 일, 처음엔 사랑의 표현이었다가도 점차 부담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반면 든든한 연금이나 적절한 저축으로 경제적 자립을 이루고 계신 부모님이라면 자녀들은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순수한 마음으로 부모님을 찾아뵐 수 있겠죠. 물론 부자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스스로의 생활을 꾸려갈 수 있는 경제력은 필요합니다. 건강을 위한 적절한 지출, 취미 생활을 위한 여유, 가끔은 손주들 용돈도 쥐어줄 수 있는 즐거움. 이런 것들이 우리의 노년을 더욱 당당하고 풍요롭게 만들어주니까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아홉 번째 존경받을 만한 조건은 비교하지 않는 평온한 마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마음은 더욱 여유롭고 평온해져야 하는데 때로는 그 반대가 되기도 하죠. 이런 생각들이 마음을 어지럽히지 않나요? 저 집은 손주들이 매주 찾아오는데 우리 집은 왜 이리 조용할까? 옆집 할머니는 연금이 넉넉한데 나는 왜 이렇게 빠듯할까? 또래인데 저분은 아직도 산책을 다니시는데 나는 왜 이리 아픈 곳이 많을까? 하지만 여러분, 비교는 기쁨을 도둑질하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우리 인생은 각자의 색깔로 물들어가는 수채화와 같은 것이니까요. 누군가는 돈이 많고, 누군가는 건강이 좋고, 누군가는 자녀들이 가까이 살고, 누군가는 취미생활이 다채롭고.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대신 우리 모두에게는 저마다의 특별한 선물이 있습니다. 조용한 집이라도 나만의 평화로운 시간이 있고, 경제적으로 빠듯해도 알뜰살뜰 살림하는 지혜가 있고, 건강이 완벽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일들이 분명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의 9가지 보물에 대해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어떠신가요?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나는 몇 개는 가지고 있는데 몇 개는 아직. 이런 것들을 다 갖추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걱정하지 마세요. 이 9가지 보물은 결코 모두가 완벽하게 갖춰야 하는 필수 조건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조금씩 발견하고 가꾸어 갈 수 있는 인생의 선물 같은 것이죠.
중요한 것은 완벽한 삶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천천히 그리고 꾸준히 나만의 속도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의 비결입니다. 70세는 결코 늦은 나이가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나만의 특별한 보물을 하나씩 발견하고 그것을 소중히 가꾸어 보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앞으로의 여정에 이 9가지 보물이 따뜻한 등불이 되어 길을 밝혀주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